설명서에 원발부의 기준 조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가 서명을 했어도 그거 가지고는 설명한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갑상선 결절 수술과 관련돼서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갑상선 결절 수술과 관련돼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현장에서 논란의 중심을 해결하고 계신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소송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뜨거운 논란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단순하게 시작이 됐어요. 결절의 크기가 2cm가 안 되니까 보험은 못 준다. 보험사에서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은 약간 어디에도 없어요. 없죠. 이거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2cm는 약간 없기 때문에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소송을 가니까 그렇게 접근하진 않고요. 수술의 필요성 중 하나의 근거가 2cm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2cm는 학회의 권고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갑상선 결절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변호사님께 의뢰는 하는데 보험을 잘 모르시는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니까 사실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어요. 맨 처음에 2cm는 약간은 없어서 단순하게 서면을 썼더니 그렇게 대응하신 경우에는 많이 패소를 했고요. 지금 중요성은 수술의 필요성입니다. 이게 수술할 필요가 있냐. 네. 그 중에 하나가 2cm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학회 기준이거든요. 갑상선 영상의학회 기준인데 이 권고 기준이 구속력이 있냐 그 부분인데 사실 구속력 없습니다. 다만 2cm가 안 됐는데 수술했다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입증을 못하면 사실 패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cm가 안 되면 패소한다는 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다른 분들이 수행한 사건인데 계약자들이 많이 졌어요. 한편으로는 대부분이 소액 사건이에요. 근데 소액 사건은 이유가 안 나옵니다. 왜 졌는지 모르는데 제가 본 판결문에는 이유가 딱 한 줄씩 나와요. 지록기록 감정이가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갑상선 결절을 되게 좀 쉽게 접근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수술이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입증을 잘하면은 승산은 있고요. 그럼 수술의 필요성은 뭐냐?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2cm라는 게 있는 거고요. 가족력에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버지 갑상선암, 그렇죠. 뭐 고모 갑상선암. 이런 분들은 사실 2cm가 안 돼도 수술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주치의도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다음에는 갑상선의 그 모양이 또 중요합니다. 이 모양이 경계가 불투명하고 이런 결절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경계가 불투명한 거는 대신 암이 될 가능성, 사실은 이게 악성일 수도 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양성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수술을 하라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치는 갑상선 결절이 그냥 이 좌우 갑상선 옆에 있는 거면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는데 이 목 중앙에 갑상선 결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크기랑 상관없이 수술을 해라. 갑상선 결절 중에는 뭐 자율 기능성 갑상선 결절이라고 있습니다. 갑상선 한증증과 같이 있는 그런 갑상선 결절인데요. 이런 경우는 또 크기하고 상관없이 수술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조그만데 수술했다 이런 경우는 쉽지 않고요. 2cm가 안 되지만 제가 지금 말한 가족력이 있다든지 특이사항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하면은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사례 중에는 보험사에서 하해 공고 결정해달라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보험사가 두 회사가 있었는데 한 회사가 반대해서 결국 하해 공고 결정을 이의 신청으로 마무리돼서 결정은 안 났는데 그분은 이제 모양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약간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주겠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갑상선 결절은 지금까지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전이암 관련돼서 또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갑상선 전이암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게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상선 전이암 이슈는 이 전이암 보험금을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할 건지 아니면 소액인 갑상선암 보험금을 지급할 건지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2019년 12월 24일에 금감원이 분조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경우에는 뭐 작성자 불이익을 통해 가지고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서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러면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막상 소송에 들어가니까 작성자 불이익 이런 것보다도 설명 의무를 했냐 이 분야로 가는데 첫 번째는 이게 설명 의무 대상이냐 갑상선 전이암을 소액 보험금을 주는 게 설명 의무 대상이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거든요. 당연히 설명 의무 대상입니다.
근데 일부 변호사님들은 이거를 대응을 못해가지고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패소한 판결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판례도 사실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설명 의무를 했느냐, 설명 의무 대상이다. 많은 경우 설명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입증할 거냐. 많은 판례가 상품 설명서에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이 있느냐. 갑상선 전이암은 원발암에 준하여 소액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이 상품 설명서에 조금이라도 있고 내가 상품 설명서로 서명했냐 그럼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걸 많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상품 설명서에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상품 설명서는 33페이지예요.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은 2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봐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판사님께 솔직히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일반인이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저희가 증인신문까지 했어요. 결국은 상품 설명서에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계약자가 서명을 했어도 그거 가지고는 설명 의무한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정리는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지금 3년이 이미 되신 분들이 좀 계세요. 3년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건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보험사에 청구를 했다든지 금감원에 민원냈다 그래서 3년이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수를 받은 지부터 3년이고 그 사이에 보험사에 청구를 했거나 금감원에 민원 제기한 거 상관이 없습니다. 소멸시효로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관련된 암과 관련돼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갑상선 결절부터 정리를 하면은 과거에는 갑상선 결절 관련된 게 수술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요즘엔 그런 논란 거의 없고 이 수술의 필요성에서 결절의 크기가 2cm 미만이냐 이상이냐 요걸 놓고 굉장히 다툼이 있고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크기가 중요한 결정은 아니다. 모양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된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2cm 미만이어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발암 기준이냐,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림프로 전이됐을 때 갑상선만큼 소액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아니면 일반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금감원 분조위 같은 경우는 림프암은 일반암이기 때문에 일반암 기준으로 5천만 원 지급해야 된다. 갑상선은 암은 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는 그런 분쟁보다는요, 설명을 어떻게 했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좌지우지 된다고 합니다. 상품 설명서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있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되냐 아니면 소액암 보험금으로 지급되냐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설명서에 아주 조금 원발암 전이암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 변호사님께서는 이긴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상으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